여러분 이제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문제집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간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방시설 뒤쪽에 나와 있는 거를 우리가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308페이지 31번 문제를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308페이지를 볼게요. 308페이지 문제 31번이다. 그러면서 여기서부터는 뭐였냐면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와 관련되는 그런 얘기들을 쭉 심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다. 이렇게 봅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다라고 한번 봅니다. 조금 한번 개요를 보면요. 한번 이렇게 봅니다. 여기 어떤 소방 대상물이 만약 있다 그랬을 때 중간중간에 여기 뭐를 만들어 놓냐면요. 이런 거를 이렇게 봅니다. 이걸 제가 일부를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를 감지기다. 그래서 감지기에서 화재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면 이런 거를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수신기에다가 알리는 거예요. 감지 사실을 통제하거든요. 물론 어떤 거리가 멀 때는 중간에 중계기를 두기도 해요. 중계기를 두고 또 여기서 발신 장치에 의해서 또 이렇게 알린다. 또 중계기가 있고 수신기가 있다. 수신기에서 벨이 울리고 화재 난 장소를 표시를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자동화재 탐지 설비다. 그러면서 31번 문제는 그 중에서도 지금 감지기와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을 묻는 문제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 그랬죠? 여기는 주위 온도가 여기 주위 온도라고 얘기했잖아요. 온도. 열 감지기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일정 상승률 이상 됐을 때 이거는 정원식은 아니잖아요. 정원식은 일정 온도. 그렇지만 이거는 일정 상승률 이상 됐을 때 스스로 감지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일정한 지점을 얘기하다 보니까 스포트형이거든요. 스포트형. 어떤 일정한 넓은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차동식이라는 게 붙는다는 거 아닙니까? 차동식. 일정 상승률 이상 상승. 비율을 얘기했을 때는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다. 그러다 보니까 31번의 답이 2번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32번 가서 볼게요. 32번도 감지기 관련되는 얘기인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정원식하고 스포트형 감지기 성능을 겸한다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정원식과 스포트 그리고 여기 차동식과 정원식 얘기한 거 아닙니까? 차동식 감지기와 그리고 여기 정원식 이거는 일정한 온도 일정한 온도에 이르면 이거는 일정한 상승률 이거를 따진 거 아닙니까? 이거를 다 합해 놓은 게 그거를 우리가 보상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상식 스포트 감지기 32번의 답이 3번이었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또 33번을 봅니다. 주방이나 보일러실 등에 적절한 거 33번에 주방 또는 보일러실은요. 아무래도 여기는 이렇게 온도가 상승될 가능성이 큰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원식으로 하는 게 적합해요. 일정한 온도. 그래서 33번의 답이 4번 정원식 감지기다. 그리고 34번을 봅니다. 우리가 감지기가 연기를 느끼는 감지기가 있는가 하면은 또 열에 의한 감지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감지기 종류를 3, 4번 보면요. 감지기 종류는요.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 열 감지기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연기를 느끼는 연기 감지기가 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연기 감지기로만 구성된 게 무엇이냐 그랬는데 연기 감지기를 이것만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나머지는 열 감지기니까요. 그래서 연기 감지는 광전식 감지기와 이온화식이 있다. 이온화식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연광이 그래서 광전식 이온화식이 있다. 이게 바로 3, 4번의 1번인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전부 열 감지기의 종류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35번 보면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찾아라. 35번은 전반적인 지문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한번 봅니다. 1번 볼게요. 수신기 중에 P형은 고유신호 한번 봅니다. 수신기 중에 P형도 있고 그리고 R형도 있다. R형. 뒤에 정리 나왔는데 다시 보기로 하고요. 여기 P형은 고유신호. 그리고 R형은 공통신호를
이거를 사용한다 그랬는데 이걸 지금 거꾸로 해놨다는 거 아닙니까? R형이 고유 신호, P형이 공통 신호인데 뒤집어 놨기 때문에 1번 틀렸죠? 그래서 1번 틀렸죠? 2번 가서 봅니다. 2번 가서 보시면요. 이온화식과 광전식은 열감직이다. 조금 전에 했던 거 보십니다. 이온화식과 그리고 여기 나왔던 광전식, 광이라고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이거는 연광이 그랬죠? 이거는 여기는 지금 열감직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연기 감직이다. 이렇게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2번도 틀렸죠? 3번을 봅니다. P형 수신기는 중계기가 필요하다. 뭐 좀 이따 나오지만 한번 봅니다. P형 수신기가 중계기가 필요하다. 이게 아니라 이거는 R형일 때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P형은 소규모 건물, R형은 대규모 건물에 설치한다.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 멀 때 중계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대규모 건물인 R형에 필요하다. 근데 이거를 P형에 필요하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거 아닙니까? 밑에 4번은 맞았어요. 주 음향장치 수신기 내부 또는 직근에 설치한다. 거기서 소리를 내는 거 아닙니까? 수신기에서요. 35번에 4번 뭐 요것만 맞았어. 요게 답이다라고 정리를 해봅니다. 또 36번을 가서 볼게요. 36번 수신기에 대한 설명으로 올 바른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봅니다. 36번을 보시면요. 36번에 뭐 3번이 맞아서 답이다. 3번 봅니다. 정전 시에 자동적으로 예비 전원으로 전환되는 장치가 있다. 이거 없으면은 우리가 수신기 아무 어떤 효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전기 나갔을 때 불 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36번에 3번은 맞는 얘기다. 그렇지만 1번, 2번, 4번 전부 틀린 거짓말을 해놓은 거 아닙니까? 앞에서 했던 것과 일부 걸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1번 봅니다. 1번 볼게요. P형 건물은 한번 봅니다. P형도 있고 R형도 있다. P형은 이거는 소형 건물, 이거는 대형 건물이 맞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한번 봅니다. 지금 대형 건물하고 소형 건물 비교해 보면요. R형이 고가일 거 아닙니까? 큰 건물에 설치하는 거. 근데 P형이 고가라 그랬으니까 둘을 비교했을 때 거짓말이 돼버렸다. 또 4번을 봅니다. R형 수신기는 외부 선로의 단락 등으로 인해서 수신반에 고장이 발생했을 때 시스템이 마비된다?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이거는 P형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R형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R형은 그 밑에 해설도 나왔지만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돼 있죠? 만약 단락등 중계기에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마비되는 경우는 없다. 다시 한번 봅니다. P형은 소규모 건물, R형은 대규모 건물. 그러다 보니까 R형이 P형보다 고가이다. 또 P형의 경우는 싸다 보니까 뭔가 고장이 나면은 외부 선로 단락에 의해서 고장이 나면요 시스템이 마비된다. 그렇지만 R형은 그렇지 않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도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 이제 37번 가셔가지고 발신기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는 것은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여기 틀린 거 바로 찾아가지고 얘기를 드려볼게요. 37번에 4번 틀려서 이게 답이 됐는데 여러분 봅니다. P형 2급 발신기는 전화장치는 있지만 응답 램프는 없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이렇지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P형 2급 수신기는요. 전화 회로하고 응답 회로가 둘 다 없어요. 그래서 P형은 이거는 저가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건물의 규모가 작은 건물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장치도 여기 전화장치도 없고 또 여기에 대한 응답 장치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R형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37번에 4번 지문이 틀렸다. 물론 깊이 들어가는 얘기지만 뭐 제가 정리한 이런 부분 여기까지만 여러분도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또 38번을 볼게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과 조금 겹쳐요. 38번에 1번 틀렸어요. 1번 틀렸는데 한번 봅니다. 여기서 뭐라 그랬죠? P형과 R형을 얘기하면서 P형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P형은 여기서 이렇게 했잖아요. 어떤 P형은 보시면요. 여기 P형과 어떤 여기 봅니다. P형은 고유 신호로 수신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고유 신호로 수신한다. 그리고 R형은 공통 신호로 수신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공통 신호로 수신한다라고 했죠. 공통 신호로 수신한다 그랬는데 이게 틀렸다는 거 아닙니까? R형이 이거고 P형이 여기 있잖아요. 앞서 여기서 얘기했던 거
또 똑같은 지문 나온 거 아닙니까? 38번에 1번 지문이 틀렸다라고 봅니다. 39번 보시면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와 관련해서 일정한 어떤 설명을 해놓고 옳지 않은 거를 찾으라는 얘기였어요. 39번에 보시면요. 옳지 않은 거 찾으라는 얘기였는데 여기도 한번 여러분 이렇게 봅니다. 보시면요. 4번이 틀렸는데 지금 숫자 가지고 거짓말 해놨어요. 그래서 봅니다. 하나의 경계 구역이 어떤 600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라 이게 1000제곱미터로 나갔어야 돼요. 그리고 한 변의 길이가 여기 4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라 50m 이하로 한다. 그래서 1000과 50이라는 거는 요거는 뭐 한번 여러분 정리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40번 문제 들어가는데 이거는 뭐 기출 문제였었는데 한번 봅니다. 여기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지금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음향 장치를 이용해서 일정한 지역에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대피를 어떤 거기에 합당한 어떤 피난을 하든지 뭔가 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알려야 돼요. 그거의 범위 어디까지냐를 물어보는 게 바로 40번에 나와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여러분한테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40번 문제를 보시면요. 문제 40인데요. 뭐 그리고 뭐 페이지 수로 얘기하면 310페이지에 있는데 여기 고층 건물의 화재 안전 기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고층 건물의 화재 안전 기준. 화재 안전 기준이라고 얘기해놓고 여기서 얘기하는 고층 건물을 얘기할 때는요. 이거를 30층 이상이라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30층 미만은 요거하고 좀 기준이 달라요. 그래 놓고 한번 봅니다. 여기를 제가 한번 뭐 그림을 그려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지하다. 여기가 지하고요. 여기가 지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있고 뭐 위는 많으니까 이렇게 있다고 보세요. 이게 고층 건물이다 그래 놓고 만약 불이 어디서 났냐? 여기서처럼 봅니다.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여기서 불이 났다라는 거 아닙니까? 불이 났을 때 그랬을 때 여기 자동화재 탐지 설비 음향 장치가 어디까지 알려야 되는가? 직상층 4계층. 직상층 4계층이니까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인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알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40번의 답이 4번인 거 아닙니까? 물론 요거만 하면 끝났죠. 근데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다른 예를 들어보면요. 한번 이렇게 봅니다. 여기도 고층 건물이 있다. 고층 건물이 있고 여기가 지하가 있다. 지하가 있고 뭐 이렇게 나갔다고 봅니다. 쭉 나갔을 때. 그런데 만약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1층인 거 아닙니까? 여기는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죠. 여기는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죠.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여기도 위에 직상층 4계층 둘, 셋, 넷 여기까지 알려야 되고 또 밑에 지하층에 대해서 여기도 알려줘야 돼요. 여기서 화재 나면은 지하에 있는 사람이 빠져나가기가 곤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물론 여기서는 여기를 물어봤지만 요거까지도 한번 여러분한테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41번 문제를 봅니다. 뭐 41번 문제는 여기 여러분도 가볍게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41번 보시면요. 여기는 41번은 자동화재 속보 설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거 아닙니까? 자동화재 속보 설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다. 뭐 이거를 개념을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를 감지하죠. 그러면 스스로 그 장치가 소방관서에 전화를 해서 어디에 화재가 났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게 바로 자동화재 속보 설비다. 답이 41번에 3번인 거 아닙니까? 20초 이내에 알려준다.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장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42번 봅니다. 피난시설 계획의 일반적인 원칙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 42번 원칙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 그런데 한번 봅니다. 피난 경로 화재 발생했을 때 여기를 거쳐서 여기로 가고 이렇게 하는 거 간단 명료해야지 좋지. 이거 복잡하게 하면은 긴급한 상황에서 적응 못할 거 아닙니까? 또 피난 수단은 뭐 여기 원시적인 방법 뭐 이렇게 원시적이지만 효과적인 거 쓴다. 맞다. 그리고 피난 대책은 풀프루프라고 얘기했죠. 풀프루프라는 거는 실패할 염려가 없는 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fail safe 이거는 뭐냐면요.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원칙. 실패할 염려가 없고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원칙으로 한다. 맞는 얘기인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4번은 지금 거꾸로 얘기를 해놨잖아요. 거꾸로. 그래서 4번 지문 틀렸다. 뭐라고 하는가 봅니다. 피난 설비는 가변식 가구나 장치 등을 주로 사용하고
고정시설은 보조설비로 사용한다. 한번 봅니다. 여기 피난설비와 관련해서는요. 피난설비가 이렇게 있었을 때 한번 봅니다. 거기 고정시설도 있고 그리고 또 가변식 장치나 가변식 장치 등이 있는데 사실 이게 주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고정적인 게. 이게 부가 돼야 돼요. 이거를 거꾸로 해가지고 이게 부고 이게 주가 된다 그랬으니까 요 내용 4번 지문이 틀려가지고 답이 됐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거든요. 또 43번 문제 들어가서 그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봅니다. 43번 문제를 들어가서 보시면요. 소방시설 중에서 피난설비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지 않는 것을 찾으라 그러는데 들어가자마자 바로 틀리면서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 1번을 봅니다. 인명구조기구가 있다. 구조기구가 있는데 이거는 봅니다. 이걸 얘기 들어볼게요. 우리가 피난 어떤 설비 중에 인명구조기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명구조기구는 딱 3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는데 그게 인공소생기가 있고 그리고 방열복이 있고 그리고 공기호흡기가 있어요. 공기호흡기는 뭐 내가 직접 숨을 쉬어서 하는 거고 인공소생기는 밖에서 공기를 불러 넣어 주는 거고요. 방열복은 입고 있어야지 불났을 때 직접적인 불길이 몸에 안 달라붙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방열복이다. 요 3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난데없이 공기안전매트가 나온 거 아닙니까? 공기안전매트는 이게 아니라 피난설비가 아니라 이거는 이게 봅니다. 여기를 볼게요. 여기를 보면은요. 이건 여긴 인명구조기구를 찾아야 되는데 이거는 인명구조기구가 아니라 이거를 어떤 피난설비 중에 피난기구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인명구조기구는 요 3가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이거는 어떤 피난기구 중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43번 문제도 같이 보셨고 이제 44번을 봅니다. 피난설비 중에서 유도등 및 유도표지 한번 봅니다. 유도등은 그 안에 형광 램프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유도표지는 야광으로만 돼 있지 형광 램프는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44번에 3번은 맞는 얘기, 4번은 틀려서 정답. 그래서 봅니다. 34번에 보면은 유도표지라 그랬죠? 유도표지를 얘기를 드리면서요. 이게 보행거리, 걸어서 가는 그런 거리를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15m 여기 이하 되는 곳에 마다 유도표지를 설치한다.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4번을 봅니다. 유도등과 관련되는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어떤 자동으로 점등이 되는 경우에 비상방송설비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자동으로 어떤 유도등이 점등이 되는 거는요. 비상경보기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이다. 이걸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자동으로 점등되는 경우 어떤 게 맞는 얘기냐면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비상경보기에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다.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이다. 이렇게 바꾸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 44번에 4번 지문이 틀렸다 이렇게 봅니다. 또 45번 가셔가지고요. 유도등 설치 기준과 관련해서 올바른 것은 그랬는데 45번은 4번이 맞아서 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44번의 4번은요. 유도 표지였죠. 여기는 유도등이에요. 유도등이라는 거 아닙니까? 유도등. 이거는 형광 램프가 들어가 있는 거. 이거는 그냥 야광으로만 된 거거든요. 그래 놓고 어떻습니까? 여기 어떤 보행거리가 여기는 20m 이내마다 설치한다. 이거는 20m가 맞고 이거는 15m가 맞다. 그래서 일단 4번은 맞는 얘기다. 그렇지만 45번에 1번서부터 3번까지는 전부 틀린 얘기였잖아요. 특히 3번을 봅니다. 객석 유도등은 객석 천장에 설치한다. 바닥이라든지 옆에 해야지. 우리가 급할 때 천장을 보고 갑니까? 바닥을 보나 옆을 보죠. 그래서 보니까 3번 틀린 얘기였죠. 또 봅니다. 2번을 볼게요. 계단 통로 유도등은 높은 곳에 설치하면 안 되니까 1m 이하 장소지 1m 이상 장소 설치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또 피난구 유도등도 너무 높으면 안 되니까 여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피난구 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 설치한다. 그래서 결국 봅니다.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니까
그 문 위를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1.5m 이상. 그리고 계단 유도등은 밑이다. 그래서 피난구 유도등은 이상, 계단 유도등은 이하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를 혼선이 없도록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게 보셔야 될 그런 내용들이고요. 이제 그리고 46번 들어가서 그 내용 살펴볼게요. 46번 보시면요. 피난 동선 경로의 피난 통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4번이 맞았어요. 4번 왜 맞았나 봅니다. 피난 통로는 2개 이상 나눈다. 왜? 이쪽이 막혔을 때 다른 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한쪽만 했다가 그쪽이 문제가 있으면 큰 봉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종단에 충분한 공간을 둬야 된다. 그래서 4번은 옳은 얘기로만 섞어놨고 나머지는 전부 틀렸는데 한번 봅니다. 1번 볼게요. 중앙 한 방향으로 집중된다? 그러면은 뭔가 거기 문제가 생기면은 다 큰일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분산을 시켜놔야 돼요. 또 종단 끝부분이 열려 있어야지 거기 막히면은 오도 가도 못하고 막힌 통로가 될 거 아닙니까? 또 피난 통로는 2 방향으로 나눈 게 아니라 여기 2개 이상으로 돼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46번 그래서 4번 요것만 맞는 얘기였다라고 봅니다. 또 47번 가서 볼게요. 47번은 비교적 쉬운 문제이기도 하는데 봅니다. 인명구조기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 조금 좀 했던 거 봅니다. 인명구조기구에 인공소생기, 방열복, 공기호흡기가 있었죠. 제연설비는 없었잖아요. 제연설비는 뭐였습니까? 이거는 소화활동설비, 안에 있는 유독가스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소화활동설비에 해당이 된다더라.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48번은 소화용수시설 설치 기준인데 거기는 1번서부터 3번까지 틀린 얘기인데 전부 숫자 가지고 거짓말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숫자와 관련되는 거를 여러분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하시는 그런 기회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봅니다. 48번 문제 한번 볼게요. 1번, 2번, 3번 그런 건 아닙니까? 4번은 맞았잖아요. 저수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에 연결해서 자동으로 직수로 들어오게 한다. 맞게 얘기했고요. 1번 봅니다. 급수탑의 개폐 밸브 이건 거 아닙니까? 이게 급수탑이 있다 그랬을 때 개폐 밸브인데 뭐 일정한 높이가 좋다. 그게 바로 1.5에서 1.7m 사이라는 거 아닙니까? 1.7m 요 사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걸 틀리게 얘기했죠? 그것도 2번을 봅니다. 주거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 소방 대상물과의 수평거리가 어땠죠? 100m 이내. 여러분 봅니다. 주거 상업공업은 100m고 그 외 지역은 140이었잖아요. 그것까지 정리하시면 더 좋고요. 또 소방호스에 연결하는 그 연결 금속구는 65mm다. 소방관이 그 규정을 갖고 다니니까요. 48번에 4번, 요 4번만 맞는 얘기였다라고 봅니다. 49번, 50번 문제는 비교적 쉬운 문제였잖아요. 요 51번까지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걸 물어본 거 아니니까. 그래서 봅니다. 49번서부터 51번까지는 아주 기본적인 거를 물어봤던 얘기. 여러분도 뭐 쉽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연달아서 나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뭐 여기 이렇게 얘기를 드려볼게요. 여기 49번서부터 한번 보면요. 소화활동설비는 여러분 뭐였습니까? 소화활동설비는 화재 진압하고 인명구조를 하기 위한 설비다. 그러면서 연소방지, 무선통신보조, 재연 이거 말고도 뭐가 있었죠? 연결살수, 연결송수 이런 설비도 있었고 이런 설비도 있었는데 근데 비상방송설비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불난 사실을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49번의 4번은 경보설비다. 쉽게 우리가 풀이를 할 수 있는 문제다. 50번도 비슷한 거 아닙니까? 소화활동설비가 아닌 것 그랬는데 4번을 보세요. 물분무 소화설비 간을 어떤 안개 모양으로 살포해서 화원을 덮는다. 산소 공급을 막는다. 이거는 소화설비지 소화활동은 아닌 거 아닙니까? 뭐 여러 번 나왔던 얘기잖아요. 또 51번까지 한번 빠른 속도로 한번 봅니다. 51번 보시면요. 소화활동설비가 아닌 것 그랬는데요. 51번을 보시면요. 1번 공기호흡기가 뭐였죠? 공기호흡기가 피난설비 중에서 인명구조기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나머지 2번, 3번, 4번은 전부 소화활동설비인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빨리빨리 답을 찾는 걸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또 그리고 52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문제 52번 들어가시면요. 여기 재연구역에 대한 기준으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여기 봅니다. 하나의 재연구역이 면적을
1000제곱미터 이내로 해야 된다. 맞는 얘기면서 1000제곱미터라는 거 한번 정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3번을 봅니다. 뭐 3번 틀려가지고 요게 답이 됐는데요. 3번 보시면요. 하나의 구역은 2개 이상 층에 걸치도록 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같은 어떤 바운다리 범위로 잡는 게 재현구역이에요. 재현구역을 2개 층에 걸치게 한다? 관리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현구역은요. 매 층마다 설치를 하게 돼 있어요. 재현구역은요. 재현구역은 뭐 여기 나온 것처럼 2개 층 이상에 걸친다? 층 이상에 걸친다? 이게 아니라 매 층마다 재현구역을 만들어 놓는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여기서 52번에 3번 틀린 지문이 됐다. 그리고 53번, 54번, 55번은 서로 관련성 있는 문제이다라고 봅니다. 53번, 그리고 54번, 55번은 서로 관련성 있는 문제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각각의 재현 방식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공기를 뭐 안에 있는 공기를 유독가스를 끌어내고 밖에 있는 공기를 집어넣는 거, 뭐 그것까지 하면은 뭐 완벽한 재현 설비다. 그런데 53번에 설명을 가서 봅니다. 설명에 뭐라고 돼 있죠? 봅니다. 재현 전용 굴뚝 환기통에 의해서 열기류 부력에 의해서 지붕 상부에 설치된 루프 모니터 끌어올리는 그런 그 등에 의해서 바람에 의한 회전력에 의해서 흡입력을 이용해서 연기를 배출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여러분 뭐 이렇게 한번 제가 얘기를 드려봅니다. 재현설비 종류를 한번 얘기를 드려보면요. 재현설비 종류에 대해서 쭉 얘기를 드렸는데요. 뭐 재현설비 종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면요. 밀폐, 여기 나온 것처럼 봅니다. 밀폐 재현 방식이라는 게 있고, 또 두 번째 뭐가 나왔습니까? 자연 재현 방식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요게 발전적 형태로 나왔던 게 여기 답이기도 하지만요. 요게 스모그 타워 재현 방식은요. 스모그 연기를 끌어올리는 타워 재현 방식이다. 재현 방식이고, 그리고 가장 어떤 비용이 많이 드는 방식이고 효과가 큰 게 기계 재현 방식이다라고 봅니다. 기계 재현 방식이고, 또 기계 재현 방식은 또 세분이 돼요. 세분이 돼서 1종도 있고 2종도 있고 3종도 있어요. 그러면서 봅니다. 밀폐 재현 방식은 설명 나왔지만 개구부를 밀폐시킨다. 개구부, 뻥 뚫린 구멍이라는 거 아닙니까? 개구부를 밀폐를 시키고, 그리고 실내 연기를 재현한다. 실내 연기를 재현, 바깥으로 끌어낸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래서 뭐냐면요. 이거는 일종의 어떤 기본적인 재현 방식이에요. 모토를 이용하고 그렇지는 않아요. 개구부를 밀폐시키고 실내 어떤 연기를 재현을 한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공동주택에서 주로 요거를 사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요새 새로 나온 아파트 같은 요걸 하지만요. 자연 재현 방식이 있는데, 이 자연 재현 방식은 어떠냐면요. 이게 전용 배연구로 연기를 배출한다. 전용 배연구로 연기를 배출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스모그 타워 재현 방식은 자연 재현 방식의 일종이지만 한층 발전적인 방식. 그래서 위에 나온 것처럼 뭐라 하겠습니까? 지붕 상부에 루프 모니터를 설치해서 바람에 의해서 돌아가지고 안에 있는 거를 공기를 끌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스모그 타워라 그런다. 여기서는 지금 스모그 타워를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답이 53번에 1번이었고요. 그리고 기계 재현 방식은 1종이 있고 2종이 있고 3종이 있다. 그래서 봅니다. 이거 봅니다. 이거는 흡입해서 외부로 방출한다. 이거는 뽑아내는 것만 해요. 그렇지만 2종은 조금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종의 경우는 어떠냐면요. 이거는 1종의 경우는 흡입해서 방출하니까 이거는 급기하고 재현, 연기를 뽑아내는 것을 동시에 해버려요. 2종을 가서 봅니다. 2종은 뭐냐면요. 여기는 급기, 공기를 집어넣는 것만, 3종은 방출하는 거, 요것만 한다는 거 아닙니까? 뭐 1종이 가장 돈이 많이 들겠죠.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한번 54번을 봅니다. 54번에 뭐라고 얘기했죠? 여기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4번 문제를 보면 굉장히 길지만요. 연기의 확산을 방지해서 흡인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어떤 올림 천장 등에 병행한다. 그러면서 연기를 다른 구역으로 누출시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방출하는 것만을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되게 복잡하게 설명을 해놨잖아요. 화재 초기에 내압을 낮추고 쭉 얘기를 하면서요. 어떤 여기는 방출하는 것만을 얘기했으니까 3종이다라고 봅니다. 또 55번을 가서 볼게요. 55번을 가서 보시면요. 55번은 지금 뭐라고 했냐면요. 복도 계단 등을 통해서 기계력에 의해서 재현을 행한다. 방식과 급기와 재현 모두가 기계에 의존한다. 그거는 두 가지를 전부 급기와 재현, 흡입과 방출을 기계로 하는 거는 일종. 그래서 55번의 답이 1번이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해 봅니다. 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인 여기 마지막 문제 아니네요. 56번, 57번 두 번 나왔으니까요. 두 문제만 남았는데 또 56번을 가서 봅니다. 56번 문제를 가서 보시면요. 56번 문제 보시면요. 특별 피난 계단의 계단실, 부속실의 재현 설비 등에 관한 설비 중에서 어떤 틀린 것을 얘기를 했는데 특별 피난 계단은 어떤 게 특별 피난 계단인지 잠시 얘기를 드려봅니다.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이런 적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복도하고 계단 사이에 철제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는 거 보셨잖아요. 계단에서 불이 났을 때 그게 통로 역할을 하다 보니까 복도로 들어오는 거 막기 하기 위해서 철제 방화문을 설치한 거. 이런 거 특별 피난 계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왜냐하면 계단실을 통해 가지고 어떤 연기가 급속하게 올라오니까요. 뭐 그러면서 여기 봅니다. 그래서 여기 56번에 틀린 거 찾으라는데 3번을 봅니다. 여기 3번이 틀려서 답인데요. 3번이 틀려서 답인데 한번 봅니다. 여기 특별 피난 계단이나 계단실에 그 부속실은 공기를 가압하거나 방연, 연기를 방출하는 방식의 재현 설비를 하는데 내부가 일정 압력 이상 되면요. 풀업 댐퍼가 작동이 돼야 돼요. 내부가 일정 압력에 해당이 되면요. 뭔가 지금 연기가 차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플랩 댐퍼 밑에 설명도 있어요. 어떤 자동으로 그 안에 밀폐된 공간에 어떤 연기를 뽑아내는 게 플랩 댐퍼인데 이게 작동이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당연히 작동이 돼야 되는 거죠. 이거 안 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틀리게 얘기해서 56번에 3번 이게 답이었고요. 이제 마지막 문제인 57번 문제 여러분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마지막 문제인 57번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소방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했는데 봅니다. 옳은 거 찾으라 했는데 1번 틀렸는데 왜 틀렸나 볼게요. 방화문이라는 게 뭐가 방화문이었죠? 방화문은 역할이 뭡니까? 방화문. 이거는 어떤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꽃이 들어오는 거를 막아야 돼요. 방화문이라는 거 아닙니까? 방화문 닫아놓으면 방화문 밖에 있는 불이 안으로 못 들어와야 돼요. 근데 방화문은 화재 시 이를 감지해서 자동으로 열린다? 닫혀가지고 문이 안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본질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2번을 봅니다. 2번에 ABC 소화기라고 그랬죠? ABC 소화기. 그런데 ABC 소화기에서 이거는 ABC급 화재가 다 적응력이 있어야 돼요. A는 일반 화재인 거 아닙니까? B는 뭐였었죠? 이건 유류 화재. C는 전기 화재. 여기에 대한 적응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금속 화재는 D급 화재면서 해당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속 화재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게 틀렸던 얘기고요. 그리고 옥내 소화전 설비는 화재 최성기에 사용되는 소화 설비다. 그리고 소방관만 사용한다. 아무나 사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기 3번 틀렸다는 거 아닙니까? 옥내 소화전은 어떤 초기 대비를 하기 위해서 그런다. 이거는 어떤 누구나 사용할 수가 있다. 소방관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 틀렸잖아요. 여기 나온 게 다 맞는 얘기가 됐고요. 그런데 4번을 봅니다. 재연경계복은 화재 연기의 확산 및 연기의 유동을 방지하는 시설이다. 맞는데 여러분 한번 봅니다. 여러분이 재연경계복 어디서 봤습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하철역 같은 데 가다 보면요. 그 천장 같은 데를 보면요. 천장에 요만큼 붙어가지고 재연경계벽이라고 위쪽에 붙어 있는 게 있잖아요. 연기가 가다 걸리라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거를 얘기하면서 연기 확산 유동을 방지하다. 왜? 연기는 위로 떠버리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해서 문제를 다 풀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보시면서
뭐 쉽게 풀리는 것도 있었고 좀 이해가 조금 원활치 못하는 것도 있고 또 암기를 해야 되는데 암기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방법은 뭐냐면요. 어떤 자꾸 반복을 통해서 여러 번 것으로 만드시는 것밖에 없어요. 쉬운 거는 자꾸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조금 깨림직하고 잘 안 되는 것만 추출을 해서 그것만 자꾸 반복을 하다 보면요. 어떤 시험장 갔을 때까지 정리가 되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높은 점수를 얻으실 수 있을 거로 어떤 저는 확신을 가지면서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